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명절 선물 주고 받으셨나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나의 마음을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면 어떠한 우리가 효과가 있길래 과연 우리는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는지 생각해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선물을 주는 분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정성이나 마음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마 그것들로 선물을 좀 선택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감동을 받게 될까? 혹은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선물 받는 분이 제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행복했습니까? 저의 SNS나 혹은 이제 교육생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거, 혹은 나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예로는 뭐 돈이라는 답변도 좀 있었고요. 다음에 목걸이, 뭐 이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이런 선물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필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손수 이분이 연필을 다 깎아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매년 저는 새해가 되면 꼭 읽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리즈로 뭐 2018년, 2017년 이렇게 쭉 해서 2019년도에도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읽고 싶었는데요. 이 선물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선물이 왜 요 근래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저도 1번과 같은 답이었어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책도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어때요? 쓸 일도 많지요. 네, 밑줄 일도 많고 체크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연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거나 혹은 갖고 싶었던 걸 선물로 준 이런 선물들이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이 남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답변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특별한 것, 이런 답변들이 나와요. 저는 선물을 할 때 아마도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데 세상에 하나뿐인 거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엄청 의미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성을 좀 넣어서, 아니면 혹은 의미를 넣어서 주면 좀 어떤 감동을 받을까? 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귀걸이인데요. 보면 아마 이니셜이 보이실 거예요. 이 이니셜은요, 제가 직접 다 그리고 글씨체를 그리고 깎고 뭐 이렇게 다듬고 해서 귀걸이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스피치레스라고 했어요. 말을 못하겠다.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원장님.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이분이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내가 드렸던 정성,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구나. 이 선물에 가득했구나. 그리고는 한참을 이제 말없이 이야기, 행복한 뭐 마음들만 주고 받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한국의 그 딸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원장님. 실은 딸기 맛있죠. 원장님 얼마 전에 딸기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맛있겠던데. 그래서 제가 그날 딸기를 아는 사장님께 부탁해서
한국 딸기를 이 친구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문자가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딸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딸기 처음 먹어봐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국에서 보내고 돌아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왜 그녀는 딸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1번 답이었죠. 그녀는 너무 먹고 싶었고, 특히 한국 딸기. 여러분, 그 한국 딸기가 유난히 맛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외국에 나가면 한국 딸기만큼 되게 맛있는 딸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걸 해주니까 어때요? 그녀는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 감동을 또 저에게 다시 주죠. 감사함으로, 그런 표현들로.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런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의 정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엄청 감동스러운 선물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 전 제가 이 그녀를 위해서 귀걸이를 제작할 때 제 옆에서 또 다른 걸 제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한 남자인데요. 아들을 위해서 미아 방지 그 팔찌를 만들었어요. 되게 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좀 이렇게 제작하거나 이런 데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굉장히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얘를 아빠가 만들어서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들이 지금 올해 7살이 됐거든요. 7살 아이가 목걸이, 미아방지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걸 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편해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만들어서 주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뺐어요.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어요. 왜요? 이 아이한테 너무 감동적인 선물 혹은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선물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답 중에서요, 가장 많은 분들이 답을 한 건요, 이 답이었어요.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내가 나의 정성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 준비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걸 할까요, 우리가? 선물. 귀한 선물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장을 합니다. 아주 귀한 선물일수록 포장에 더 신경을 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선물들을 할 때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선물일수록 우리는 포장이라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고객 감동의 비밀이라는 거에는 이 선물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이기도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받으실 테고 이 선물이라는 의미, 단어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물과 그 선물의 정성과 마음을 더 쏟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포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스템을 판매할 때 꼭 함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요, 선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제공을 하잖아요.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고객에게 줘요.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아주 감동적인 선물 받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고맙죠.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리고 어때요? 나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사랑이 커지죠. 더 커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나중에 이분한테 소중한 선물을 해야지. 자,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이 선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요, 이런 효과가 고객들로 하여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동받아요. 고객이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고객은 다시 여러분에게 선물로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죠? 다시 찾아와 주는 거, 다시 재구매해 주는 거,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 옆에 함께 와주는 거, 입소문 내주는 거, 많이 알려주는 거, 즉 다시 구매해 주는 거, 많이 구매해 주는 거, 이게 저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별 5 고객 감동의 비밀은 요겁니다. 어떤 서비스요? 선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답변한 이 3가지를 우리가 선물 같은 서비스에 대입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맞춰봤을 때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물 받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 좋다고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자, 고객 서비스에서 선물 같은 느낌, 고객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선물, 어떤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요? 고객이 갖고 싶은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요. 자, 고객이 갖고 싶은 것과 고객이 필요한 것은 같을까요? 어떨까요? 같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이거를 고객의 니즈라고도 하고 고객의 원치라고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내가 필요했던 거를 받았을 때, 선물로 받았을 때의 감동과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거를 받았을 때의 감동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적어도 저는 진짜로 제가 갖고 싶은 걸 받았을 때 필요했던 것보다 더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에게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감동을 받을까요?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더 감동을 받을까요? 당연히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니즈와 원치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질문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절, 신속, 정확합니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당당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아니다입니다.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자, 오늘 배워가시면 돼요. 자, 고객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요,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게 아니라요. 이건 뭐라고요? 고객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나에게 맞춰줘. 나만 봐줘.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나 특별 대우해줘. 나 가족처럼 대해줘. 자,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고객은요, 우리에게 본인을 가족처럼 대해주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고객에게 가족처럼 대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일 나요. 고객은 고객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같은 서비스, 가족 같은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좋습니다. 가족같이 뭔가 정적이고 마음이 통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가족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고객이 원하는 가족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셔도 돼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건 고객이 원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고객이 필요한 것도 뭐 해줘야 된다? 만족시킨 후에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고객은 별 5개 매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객이 갖고 가는 니즈와 원치예요. 그러면 고객이 원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되게 중요하죠.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고객이 다시 우리에게 와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 요 근래에 이런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가전제품을 사거나요, 아니면 혹은 어떤
무슨 수리 서비스를 받거나요, 혹은 어떤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한 뭐 빠르게는 몇 시간 후에, 느리게는 며칠 후에 전화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물어요. 뭐라고요? 고객님 혹시 서비스 받으신 거 혹은 뭐 제공받으신 제품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해피콜이라고 하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답변을 해줍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은 별로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우리 고객님들이 그 매우 만족 소리, 매우 만족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를 하도 들어서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매우 만족해드릴게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만족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답변을 해주면서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전화를 받아서 나의 소중한 시간에 이걸 답변해줘야 되지? 왜 이 기업은 나의 이 소중한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의견이 중요해진 거지?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가 중요해진 거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신규 고객을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획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요, 기존에 있는 고객이 재구매하는 내 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5배나 많이 든대요. 그럼 여러분, 한 번 온 고객이 계속해서 와주고 다시 재방문해주고 또 재구매를 해주면 엄청난 어떤 수익적 효과, 비용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만족을 했는지 불만족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이용할 건지 안 이용할 건지가 중요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 만족을 해야지만 재구매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1의 효과로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족해 주는 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대요. 고객이 만족을 하거나 혹은 불만족하거나 혹은 만족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주는, 매번 찾아와주는, 자주 찾아와주는 충성 고객이 되거나, 자, 요 고객을 제외한 한 고객이 또 숨겨져 있어요. 어떤 고객? 진상 고객. 자, 진상 고객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세 분류의 고객이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요? 만족 고객과 불만 고객, 그리고 다시 재구매해주는 오늘 정말 소중한 충성 고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충성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 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고객 만족도가 중요해졌는지, 고객이 재구매를 하면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고객이 재구매를 계속해서 한다? 이건 어떤 고객? 단골 고객이라고도 하고, 이 고객을 충성 고객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충성 고객은 어떻게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만족 해서 다니다 보니 여러 번 가네, 또 가네, 난 어느 순간 충성 고객이 됐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 제품을 이용했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 바꿔주네. 어머? 이해를 해주네. 어머? 나랑 공감을 해주네. 이렇게 해서 충성 고객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족한 고객과 다음에 불만족스러웠던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원래는 저를 아까 이 CJB에서 저를 소개를 하기를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셨냐면 서비스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라는 단어는 어디 들어가든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은 서비스 교육 전문가인데 이 서비스 교육 전문가가 되기 전에 제 직업이 뭐냐면 서비스 전문가였어요. 고객 서비스를 진짜로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때요, 고객
고객들의 만족도와 자신하건대 매출을 엄청나게 올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제가 엄청 좋아했던 고객이 있어요. 엄청 좋아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의외성 혹은 깜짝 선물 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객 만족을 시켰을 때 고객이 감동하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불만 고객을 응대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한 조직에 있으면요. 불만 고객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다 어디 갔어? 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불만 고객이 딱 오시는 것만 보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저분을 어떻게 의외의 그 깜짝 선물 같은 서비스로 감동을 시키지?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거나 이분들이 만족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충성 고객으로 와요. 좀 전까지는 어땠죠? 만족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단골 고객 되고 충성 고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만 고객은요. 신기한 게요. 불만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 한 번에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영리했죠 제가. 아주. 그래서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직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 고객들이 우르르 저를 이렇게 찾아서 올 정도로 그런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만 고객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충성 고객으로 바꿀 것인가? 첫 번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불만 고객이 갖고 있는 특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대부분 느낌으로는 아실 거예요. 네, 불만 고객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과 다른 걸 좀 이야기할게요. 불만 고객은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불만 고객은요,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만 상황이 생기는 경우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불만이 생겼을 경우, 이걸 컴플레인이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불만이 생겼거나 혹은 어떤 불평불만이 생겼을 경우.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적인 대응을 하는 클레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만 고객을 만족시켜서 감동시켜서 충성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불만 고객은 어떤 고객이 들어갈까요? 단순 불만 고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단순 컴플레인 불만 고객을 잘못 응대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클레임으로 가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진짜 고객 서비스 전문가들은 안 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처럼 감동시켜서 충성 고객으로 돌려오죠. 이 컴플레인 고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단순 불만의 고객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불만이 있었던 걸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주 많이 얘기해요. 아주 자주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내 감정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쳤던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처럼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크게 멀리 빨리 퍼지는 이유 아세요? 첫 번째는 안도감이에요. 다행이다. 그 케이스가 내가 아니라서.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행복감. 참, 네,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나는 안 당하고 싶어서. 공유하자, 공유해. 우리 이런 일 당하지 말자. 세 번째는 내가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킬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킬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소문을 빨리 내려고 홍보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쁜 소문도 더 빨리 나요.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홍보를 해갖고 빨리 이렇게 입소문이 난 식당 혹은 업체 제품 보면요, 더 빨리 망해요. 혹은 실패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고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객이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떠들어대면서요. 안에서는 어떤데요? 말을 안 해준대요. 자, 절대 우리에게는 얘기해주지 않는데요. 자, 왜 얘기해주지 않느냐? 그냥 차라리 다른 곳을 가면 될 걸 뭐하러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고객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떤 고객 착한 고객? 나에게 비용 주고 이용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심지어는 고맙다고 해주면 다행인데 내 제품이 별로인 거 나도 느끼겠는데 아무 말 안 해주는 이런 고객 참 착한 고객이죠. 자, 이 고객 착한 고객 아닙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착한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이 특히 100명 중에 한 96명 정도는 어떤 고객이냐? 무서운 고객입니다. 고객이 왜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이에요. 회사가 망해요? 아니면 뭐 이제 본인이 망했다고 할게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면 안 망해요. 몰라서 망해요.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망해요. 그 이유를 알면 망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망해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객이 줄어가는지 알면 여러분 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망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에게 96명, 96%나 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봤더니 이것 때문이래요. 첫 번째, 증거되기 어렵고, 두 번째, 빨리 나도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 내 기분도 상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나도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면서 비난해야 돼요. 당신 제품 왜 이래요? 당신 서비스 왜 이래요? 내 기분 어때요? 고객인 나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굳이 입 아프게 이야기해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럼 고객이 뭐를 해요? 포기를 하죠. 그리고 이용하지 않죠. 이런 이유에서 고객은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을 다 막론하고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고객들이 있대요.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면 100명 중에 4명, 4%의 우리에게 불만을 얘기해 주는 불만 고객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고객이 나에게 불만을 가져왔을 때 저 사람 참 까다롭네 혹은 진상인가? 이런 생각들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으라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시간과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고객입니까? 자, 이 고객들을 왜 얘기할까요? 이것 때문에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제대로 해결을 해주거나 혹은 들어주면 나는 다시 이 집에 올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할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입 아프게 자기가 기분 나쁠 거 다 감수해가면서 얘기해주는 4%의 불만 고객은요, 어떤 고객이냐면요,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즉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면 뭐를 한다고요?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불만 고객이 원하는 거, 그 불만 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감동을 받는다고요. 자, 두 번째 보면요, 특별한 거래요. 자,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별함이 있습니까?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아주 격차가 쭉 벌어질 만한 초격차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서비스에는 있나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서비스에도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컨셉이 있지요. 어느 업체를 가니까 서비스가 어때요? 굉장히 따뜻해요. 어느 업체 가니까 서비스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요. 어느 업체 가니까 서비스가 어때요? 굉장히 활기차요. 어느 업체 가니까 서비스가 또 어때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점잖해요. 느려요. 이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런 컨셉을 또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고객은 뭐한다? 감동받는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나 정성이 들어간 거. 자, 마음이나 정성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포장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포장의 기술이 살짝 들어가 봅시다. 포장의 기술 중에 최고는 뭐예요? 포장을 왜 해요, 여러분? 보기 좋게, 보라고, 봐서 느끼라고, 만져서 느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정성을 뭐 해주면 된다고요?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표현을 잘못하거나 혹은 표현을 안 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이나 내 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요. 이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에게요, 감동적인 서비스, 선물 같은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고객을 배려하거나 혹은 존중하거나 혹은 그분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서비스를 했을 때 아주 상대편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선물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선물을 왜 줘요? 우리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다시 나도 주고 싶어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내가 그분을 배려해서 모든 표현과 서비스를 했더니 고객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뭘로 와요? 다시 온대요. 다시 오니까 어떤 고객이 돼요? 충성 고객이 된대요. 충성 고객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5분의 1만 들여서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온대요. 우리에게 수익성으로 가져온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 매우 만족, 5개의 별을 받을 수 있는 고객 감동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여러분은 상대편을 자존감을 올려주거나 혹은 배려하는 이런 표현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고객 감동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신미래 강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